매매 보고 있습니다. 환매. 환매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목적물을 되사가는 거죠. 그러려면 매도인에게 환매권이라는 일방적 권리가 있어야 돼요. 환매권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했을 때 발생하죠.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하고요.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그게 매매 등기죠.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해주면요. 제3자에게도 환매 효력이 생기죠. 근데 환매권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지요. 이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고요.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 넘지 못하고 동산 환매기간은 3년 넘지 못하며 넘으면 무효가 아니라 단축하죠. 한 번 정한 환매기간은 절대로 연장 불가하며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이 기간이고 동산은 3년이 기간이죠. 4번 환매권 행사라고 말이 나오면 키워드입니다. 환매권 행사. 그럼 법정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환자가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죠. 환지 처분하고 환매권 행사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을 때는 관습법상 법정 사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키워드로 외우는 거예요. 이해해서 고르는 게 아닙니다. 두 개의 환매권 행사와 환지 처분. 법정 사건인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환매대금은 당사자가 약정을 하고요. 약정이 없으면 최초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당한 매매비용. 이게 환매대금이 되겠죠. 20번 환매특약을 했다. 자, 매매등기와 환매특약이 등기가 됐어요. 자,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고요. 환매권이 매도인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병과 매매계약을 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병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겠죠. 근데 우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환매권이 등기돼 있어서 등기를 못 넘겨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된다. 판례죠. 매매등기와 환매특약이 등기된 후에 매수인들이 병에게 팔았을 때 그 병에 대해서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나 이전 등기 이행을 못하겠다. 거절할 수는 없다. 등기 넘겨줘야 되죠. 즉 환매권 등기는 처분 금지효가 없습니다. 이번 환매기한은 한 번 정하면 절대 연장 못합니다. 3번 환매기한 내 환매 의사를 표시하면요. 환매가 되겠죠. 이때 환매 등기를 되찾아와야 돼요. 소유권 등기를 되찾아와야 되죠. 환매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환매권 등기를 하죠. 그리고 이 등기랑 환매한 권리취득 등기를 할 때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가 환매하게 되면 이렇게 을에게 이전된 걸 다시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환매특약 등기는 말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환매에 의해서 권리를 되찾았다는 등기를 해야 간주 집행한 사람에게 권리 되찾은 걸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다만 이 3번은 자주 나오는 질문 아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환매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소유권을 되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전 등기를 받으라 말이죠. 그럼 이 환매권 등기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환매특약 등기했을 때 그 등기는 갑이 환매를 하고 권리를 되찾아 그때 말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은 이전 등기를 받음으로써 권리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제3자에게 내가 소유자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부동산이니까 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5년이고 5번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27번에 1번 동시에 해야 돼요. 매매계약이 종된 계약이니까 매매계약이 실효가 되면요. 환매특약도 효력이 상실되겠죠. 환매했을 때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퉁친 걸로 봅니다. 상기한 걸로 봅니다. 조문입니다. 예.
판매기간 안 정했죠? 부동산이죠? 5년. 오늘 판매기간을 정한 경우에 판매권 행사로 발생하는 이전 등기 청구. 판매기간 내 행사하지 않고 소멸한다? 아니죠. 판매권 행사하고 등기를 연금 되돌려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 아까 뭐라 했어요? 판매권 행사하고 이전 등기를 받아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를 되찾아오기 전까지는 단순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그 채권적 청구는 10년의 소멸시에 걸리는 거지 판매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니죠. 5번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간단히 결론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8번 갑은 땅을 3억 원에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 판매 권리를 보유하기로 결정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딱 갑의 이름으로 판매권 등기했다는 말은 없죠 지금. 1번 갑은 판매 기간 내에 3억 원 플러스 을이 부담한 매매 비용 반환하고 판매할 수 있죠. 특별한 예는 판매 대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이게 판매 대금이 되는 거죠. 판매 기간을 정하자면 5년이고요. 판매 등기는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밑에 부기 등기로 해요. 4번 만약 갑의 판매 등기 후 병이 을로부터 매수했어요. 자,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겠죠. 이때 을은 갑의 판매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병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지요. 5번 갑의 판매 등기 후 저당권이 등기된 상태에서 갑이 판매권 행사해서 등기를 되찾아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소멸해야죠. 판매권이 등기되어 있으니 그 이후 제3자에 대해서 판매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한물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옳은 지이죠. 자, 교환계약이 나왔습니다. 교환계약은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일시적 계약. 교환계약 쌍무는 재산권 이전이 계약상 의무죠. 다만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차익을 금전으로 보충 지급할 수 있고요. 이걸 보충금이라고 부르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따라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환계약상 채무 불이행은 아니지만 대금 미집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상이니까 담보책이 발생할 수 있고 시가속임은 위법한 기망이 아니죠. 즉 상대방 의사결정의 불법적 간섭 이게 뭐예요? 위법이죠. 그게 아니죠. 틀렸죠. 시가속임은 위법한 기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0번 경매를 통하여 X건물을 매수한 갑은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러니까 갑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죠. 을수요 임야로 교환하기로 했죠. 결국 갑의 입장에서는 타인 권리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타인 권리. 그죠? 당연히 이 경우에 혹시라도 질문에 갑이 건물을 을에게 넘겨주지 못했다. 그러면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담보 책임이 적용될 수 있겠죠. 1번 교환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2번 갑은 을에게 X건물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죠. 못 넘겨줬어요. 전부 타인 권리죠. 전타, 선해손. 자, 을이 선이에요. 해지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자, 금액을 보충 지급할 때 매매가 성립합니까? 아닙니다. 교환인데 다만 차익을 보충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4번 대금을 완납한 갑은 자, 경매법원에 대금을 완납했어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하전했어요. 그럼 갑과 을 사이에는 교환계약이라는 유상계약이 체결됐죠. 그러니까 무슨 책임져요? 담보 책임져야죠. 5번 시가보다 높은 가격의 시가라고 했습니다. 위법 아니지요. 위법 아니니까 취소 못하죠. 31번 2억 건물과 그 다음에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했고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 지급받게 했으니까 을의 토지는 뭐 1억 정도 되겠지만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일시적 계약. 당연히 담보 책임져야죠. 유상이니까. 틀리지. 유상이니까 담보 책임 적용됩니다. 보충금 1억 원 미지급은
채무 불이행은 아니지만 해제 사유가 되죠. 대금 미집하고 똑같은 거. 계약 체결로 의뢰과실로 건물이 수출됐어요. 자, 건물을 누가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갑이 넘겨주기로 한 거죠. 갑의 채무잖아요. 근데 채권자 잘못으로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됐어요. 뭐죠? 위험부담이죠. 그리고 누가 위험부담해요? 우리 부담해야죠. 따라서 그런 갑으로부터 건물을 못 넘겨받고 대신 땅 넘겨줘야 되죠. 그게 위험부담. 그래서 어른 땅 넘겨주고 보충금도 지급해야 되죠. 우리 위험을 부담해야 되니까. 어른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어른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매매의 경우는 어때요? 대금에 이자 지급하라고 되죠. 보충금의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니까 당연히 이자 지급해요. 32번 갑은 자신의 X건물과 을의 Y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분묘식이니까 계약서 작성 필요 없죠. 보충금 미지급을 계약 해지할 수 있지요. 계약 체결로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졌지요. 위험 부담이죠. 불능이 된 채무자 갑이 부담해야 되지요. 따라서 갑은 자신 채무를 면하는 대신 Y토지 청구를 못합니다. 3번이죠. 위험부담. 4번 X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우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담보 책임이죠. 어떤 담보 책임? 저당 출훼손. 우리는 선악공모라고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역시 담보 책임지. 5번 교환계약이 해제됩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요. 동시이행. 33번 갑은 건물을, 물은 땅을 보충금 지급에 가름하여 Y토지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자, 이건 이런 의미죠. 갑은 X건물이에요. 1억짜리입니다. 물은 Y토지예요. 2억짜리. 그럼 갑이 1억을 보충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 저당권자의 채권 1억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내가 인수하겠다. 이게 보충금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교환계약 체결로 갑의 잘못 없이 X건물이 멸실됐습니다. 위험부담이죠. 쌍무계약이니까 위험부담이 당연히 적용이 된 겁니다. 이번 틀렸고. 이번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소유권을 넘겨주면 교환계약상 의무는 이해가 되는 거죠. 교환계약상 의무는 재산권 이전이에요. 따라서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넘겨주면 의무는 이행한 거죠. 3번 목적물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당연히 부담하죠. 유상계약이니까. 갑이 피담보 채무 변제를 대리한다는 게 뭐예요? 보충금 지급을 대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죠. 그치? 갑이 채무 변제, 지가 인수한 채무 변제를 대리한다는 것은 결국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마치 매매지급 미지급하고 똑같이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물론 시가보다 높은 가격 시가라고 했다. 이거 위법한 기만 아니죠. 따라서 불법행위 아니니까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겠죠. 그죠? 이 교환계약 문제는 이렇게 교환계약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담보책임이라든가 위험부담이라든가 쌍무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교환계약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교환계약 자체만 주목하지 마시고 교환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이렇게 하면 좀 짜증나죠. 건물전세권자와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을 몽땅 하나하나 봐야 돼요.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처분 없죠. 그러나 유익비 상환처분 있죠.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모두 인정되죠. 그러니까 유익비 상환처분 둘 다 인정되죠.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약정한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전세금 증감 청구할 수 있고 약정한 차입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차임 증감 처분이 다 인정되는 거죠. 이번 임차인 임대인에게 모두 인정되는 거
임차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죠. 해지권은 둘 다 인정되죠.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해. 그럼 임대인이 해지하겠죠. 임대인이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지하겠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나 비용 상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권은 공통적으로 다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되죠. 이런 것들은 따로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임대차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충분히 하나하나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로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3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것. 자, 부속물은 누구한테 인정돼요? 건물이다 공작물 임차인에게 인정돼요. 임차인은 토지든 건물이든 동산이든 필요비 유익비 상환권 인정되니까 2번이다. 2번. 아닌 거 고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번이네요. 부속물 매수권은 건물이다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지상물,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이 되고요. 필요비 유익비 다 인정되고요. 차익남의 다 인정이 되겠죠. 4번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권, 지상물 매수권. 그 중에 비용 상환 청구권 중에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언제? 지출 즉시. 임대차 종료 시 가액증가가 현존한테 청구하는 건 유익비이고요. 필요비는 지출이 즉시죠. 1번 틀렸고요. 2번 건물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언제? 임대차 종료 시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 시기 임대차 종료 시. 단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 이때는 매수 청구 못하죠. 3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진 않았어요. 임차권 등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땅 위에 건물을 소유권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622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요. 즉 대항력이 인정되도록 하고 이게 622조 대항력이죠. 4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인데 기간이 만료됐고 지상물이 남아있으면 643조에서 28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토지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갱신 청구할 수 있다.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갱신 청구 없이도 아니라 갱신 청구하고. 다만 이러한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지상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4번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만료됐으니까 갱신 청구 후 매수 청구입니다. 5번 토지 임대차. 자, 임대차가 법정 갱신됩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지요. 따라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죠. 639조에 의해서 635조가 적용이 되죠. 자, 5번 일시사용 임대차. 숙박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3박 4일. 자,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 암기합니다. 비용 상환 조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강행 규정은 적용이 안 되죠. 차임 증감 청구권, 부속물 매수권, 부속물에 대한 법정 이런 건 적용이 안 되고요. 비용 상환 청구권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문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653조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차임 증감 청구, 해지 통고 통지, 차임 명치 해지, 부속물 청구, 법정 담보물 이런 거 적용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언제 외워? 그러니까 우리는 되는 것만 하는 비용 상환 청구 인정된다. 6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 두 가지 경우에 인정이 되죠. 기간 만료 갱신 청구 거절당한 경우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거 그때 인정되죠.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 기존 건물도 되고 신축 건물도 되고 신축까지 임대인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매수 청구할 수 없죠. 3번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대원칙이 뭐예요?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단 예외가 4번이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임대차에서 해지 통보로 소멸하는 경우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자, 기간이 만료했을 때 철거약정 무효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그걸 포기하는 약정 원칙적으로 무효. 이렇게 되죠. 7번 역시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요건을 갖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의뢰 승낙 필요 없고요.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3번 중요하죠.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앉아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는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없죠. 임대인에게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까지 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토지 위의 건물 중 부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기간 만료 전 종료. 이때 아예 매수 청구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매수 청구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기간을 정하지 않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보했을 때, 두 가지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5번 매수 청구권에 앞서서 갱신 청구할 수 없다. 원칙이 갱신 청구하는 거예요. 그죠? 원칙이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8번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의뢰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간의 차임면체를 이루 해지한 경우 매수 청구 안 되고요. 기간이 정함이 없을 때 우리 해지 통보한 경우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4번 대항력 받은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요. 자, 그 소멸할 때 토지 소유자가 어디야? 얘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땅을 병한테 팔았어요. 원칙적으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지만 예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춥니다. 이때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9번 우리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 목적 땅을 빌렸다 10년간 그리고 건물 줬다. 땅이 갑소유가 아니어도 계약은 얼마든지 유효하죠. 매매든 임대차든 꼭 매도인 또는 임대인 소유일 필요가 없죠. 2번 621조 당사자 간의 반대 합정이 없다면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이건 청구권이기 때문에 갑은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3번 을이 선전하는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 생기죠. 건물 소유권 등기 622조 임차권 등기하지 않아도 그때부터 대항력이 임대차 효력이 있죠. 틀렸네요. 10년 기간 경과 즉 기간 만료했죠. 지상물이 현존하죠. 뭐 할 수 있어요? 갱신 청구할 수 있고요.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5번 차임연체했어요. 그럼 갑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이기 차임연체죠. 연석이기 통산이기를 불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히 지상물 매수권 아주 잘 나옵니다.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또 부속물 매수권도 아주 잘 나옵니다. 오늘 좀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